안녕하세요. 견학생 스쿨의 엘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견학생 스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네요. 뭐 등원하는 친구들도 좀 케어를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또 교육도 다녀야 되고, 또 자격증반도 운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가지고, 사실 뭐 핑계라고도 할 수 있죠. 예, 핑계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견학생 TV. 오늘 찍어보고자 하는 주제는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야 할 아이들과 보내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강아지 유치원, 애견 유치원, 주변에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 보내시는 보호자님들이 뭐 심심치 않게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유치원을 운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잘 보냈다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유치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등원을 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치원들마다 각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들을 하는데, 저희 견학생 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맞춤 교육입니다. 맞춤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소심한 친구들, 활발한 친구들, 조금 앙칼진 친구들, 그냥 친화력이 좋은 친구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친구들이 다 어우러져서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일률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리고 먹을 거나 어떤 장난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 복종 훈련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장난감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활동, 산책을 나가준다던가 아니면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논다던가 이런 거에 활동에 좀 위주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다던가 아니면은 슬개골 판정을 받은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독핏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들로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막 앉아 엎드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맨날 즐겁게 산책을 다니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핏본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독핏 기구 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보호자님들한테 전달이 되고는 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보내야 될 친구들과 보내지 말아야 될 친구들을 보호자님들이 명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애견 유치원 있고 다른 친구들 다니니까 우리 애도 좀 보내볼까?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애견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훈련소와는 좀 다르죠. 저도 훈련소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사로서 이 근무를 했던 적도 있었지만,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대부분 입소해서 위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위탁 훈련을 한다는 건 아이들이 훈련소에 와서 먹고 자고 거기서 저희들과 함께 지내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과 완전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훈련소는 굉장히 규칙적인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규칙에 점점 적응하면서 훈련을 배우고 교정을 하고, 나쁜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또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유치원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등원을 합니다. 뭐 픽업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호자님이 직접 데려다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침에 등원을 하고요. 하루 동안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보호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편하게 취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병행하게 되죠. 그리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주 5일반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매일 오는 친구들은 조금 드물어요. 보호자님이 아주 바빠서 더 이상 아이들을 케어해주기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월, 수, 금 주 3일반, 아니면 화, 목 주 2일반, 아니면은 뭐 3일반인데 뭐 월,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들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등원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저희들하고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은 보호자님들한테 사랑도 받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편하게 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교육의 성과는 사실 훈련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정도 유치원을 보냈는데 교육 유치원이니까 우리의 아이가 뭐 엄청 휙휙 바뀌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더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두고 보셔야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내야 할 아이들은 어떤 기준인지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말 그대로 에너자이저들. 뛰고 뛰어도 얘네들의 에너지가 떨어지질 않아요. 보호자님들이 산책을 막 1시간, 2시간씩 시켜줘도 집에 오면 또 우다다다다다를 하고 막 더 놀자고 하고 계속 장난감을 막 던져달라고 하고, 이런 친구들은 애견 유치원만큼 좋은 공간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호자님들과 함께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프리시 산책보다는 대부분이 온리시 산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마음껏 자기네 운동량을 표출해낼 수 있을 만큼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공간이 집보다는 넓게 마련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우다다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뺏어먹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운동량을 여기서는 충분히 뽑아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량이 높은 친구들한테는 좀 유치원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님과 떨어졌을 때 짖는다던가 뭐 대소변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변 패드를 뜯는다던가 집안의 기물들을 파손한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불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분리불안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분리불안이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보호자님들과 떨어졌을 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치원에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다른 타인들, 저희들이 이제 훈련사들이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봤을 땐 타인이겠죠. 이런 저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다 보면은 분리불안이 조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 친구들.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공간이나 갔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타견을 보고 막 짖고 흥분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런 유치원 같은 곳에 오면은 보호자님들과 떨어져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저희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조금씩은 둔감화 교육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유치원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위험한 거는 유치원도 일반 보호자였다가 그냥 강아지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 뒤처지지 않게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하겠지만, 전문성은 저희들 같이 오랜 기간 훈련을 해온 훈련사들이랑은 조금 전문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보는 시선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딱 봤을 때 저 아이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스타일이고 저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딱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은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데 그런 유치원에 잘못 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트라우마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분리불안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분리불안하고는 조금의 별개의 문제가 다른 게 있어요.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은요, 보호자의 다리 위에 항상 올라와서 앉으려고 하고 보호자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의존도예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독립적인 행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아지들을 키우시다 보면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아지들한테도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너무 귀엽고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 와서 보면은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밥 챙겨주고 이런 시간을 너무 충분하게 보내다 보니 아이들이 독립심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보호자나 아니면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과
떨어졌을 때 극도로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좀 휴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유치원에 보내면은 보호자님과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저희들은 처음에 오면은 아이들한테 어떤 액션을 많이 취하질 않아요. 친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오자마자 막 안아주려고 하고 이뻐해 주려고 하고, 사람은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한테 뭐 어떤 위해를 가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라는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지만 강아지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친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다 보면은 그 아이들도 조금은 독립성도 생기면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좀 풀어지면서 이런 좀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 보호자님이 너무 바쁜 경우. 보호자님들 중에 보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무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서, 그리고 쉬는 날도 별로 없고 일이 너무 바쁘신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키우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케어를 해주려고 하니 내가 너무 피곤하고, 피곤해서 케어를 못 해주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문제 행동이 생기고, 왜냐면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는데 그냥 보호자가 오면은 보호자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쁘고 막 그렇기는 한데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은 뭐 이렇게 해줄 만한 시간도 없이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이런 친구들은 유치원에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보호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주말에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평일에는 아이의 스케줄도 만들어주는 거죠. 너도 유치원 가가지고 충분하게 친구들이랑 놀고 저녁에 오면은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같이 편하게 쉬자,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너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 이런 강아지들한테는 유치원을 보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보내지 말아야 될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내지 말아야 할 친구들은 첫 번째, 극도로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너무 소심하고, 근데 그 극도로 예민함과 소심함이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유치원에 오면은 구석에서 계속 가만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대소변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교정을 하고 친해지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유치원에 보낸다기보다는 보호자님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심하거나 예민한 친구들은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그 성격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극도로 예민하고 소심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차라리 그냥 집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2번째는 천성이 얌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천성이. 우리 아이는 그냥 아기 때부터도 뛰어노는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누워있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옆에 와가지고 그냥 기대고 있고 그냥 깎아나 얻어먹고 그냥 쫑쫑쫑쫑 걸어다니기나 하고 뛰는 모습도 별로 없고 짖는 모습도 별로 없고 그냥 천성이 그렇게 순하고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를 느끼는 친구라면 유치원에 보내셔도 돼요.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귀찮고 재미없고 그냥 나는 집에서 있는 게 그냥 제일 편해. 엄마 아빠가 나가도 난 집에서 혼자 쉬어도 너무 그냥 편해. 요즘에는 홈캠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홈캠을 봤을 때 보호자님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얘가 막 보호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막 분리불안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냥 편하게 잘 자고 보호자님들 올 때까지 물도 먹고 자동급식기나 이런 게 있다면 밥이 나오면 밥도 맛있게 먹고 혼자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가 저녁에 보호자님들이 퇴근하면 너무 또 즐겁게 잘 있다.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천성이 그냥 그런 친구들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집순이, 집돌이가 있는 것처럼 천성적으로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유치원이 아니라 집이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좋은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타인에 대한 경계가 너무너무 심한 아이들, 퍼피 때부터 보호자님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뭐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곳에서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퍼피 때부터 대부분이 키우는데, 보호자님들과의 신뢰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아주 쾌활한 모습도 보이고 귀여운 짓도 많이 해요. 근데 타인에 대한 경계가 너무너무 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훈련사들도 그렇게 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한 친구들은 오히려 훈련소 같은 곳에 그런 친구들이 입소를 하면 오히려 친해지기가 쉬워요. 왜냐? 보호자님과 아이의 동떨어지거든요. 유치원의 특성상 아침에 왔다 저녁에 집에 가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님들과의 시간이 충분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하고의 경계성이 점점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무너지고 계속 팽팽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는 뭐 간식을 잘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을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뭘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타인에 대한 경계 때문에 계속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스트레스고 저희들도 힘이 들어요. 친해지고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경계가 심하다 보니까 경계가 심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입질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입질을 또 교정해 주려고 너무 또 둔감화를 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막 옷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게끔 해주고 이런 행동을 또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또 그렇다고 너무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우리 센터에 와서 함께 지내는 친구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경계가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을 거라면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학생 TV. 오늘은 유치원에 다녀야 될 친구들과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 견학생 스쿨이 조만간에 이제 여기 센터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넓고 외부 운동장도 있고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11월 초에 이제 이전을 하게 돼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되면서 또 저 역시도 또 한 번의 모험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막 응원해 주셨던 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또 응원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